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밤새 3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률 차이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334명이 늘었고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당분간은 확산세가 좀 지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환자들 중에 거의 또 대다수가 대구 지역에 지금 국한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경상북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의 그 집단 발병 사례도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고요. 다만 신천지 교회에 관련돼서 의심 증상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양성으로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네. 네. 따라서 앞으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의심 증상을 가진 분들 또 현재 계속해서 이제 신도들에 대한 그 확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환자 폭이 빠르게 좀 증가하면서 두 가지 시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에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서 감염 위험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시선, 교수님은 어떤 쪽 시선이십니까? 네, 일단 초기 한 달 정도, 4주까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죠. 문제는 이제 31번 환자가 이제 확진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감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 또 우연찮게 또 신천지 교회라는 또 종교 그 활동하는 그런 교단이 이제 연계가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많은 신도들이 종교 활동에 동참하면서 또 포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서 집단적인 환자 발생이 생겼단 말이죠.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방역 실패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의 좀 무리는 있는 예.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그 접촉자를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검사 건수가 현재까지 한 5만 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 5만 건이라는 검사 건수는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히 많은 검사 건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 지금 물량이 하루에 한 7천 건에서 1만 건 정도가 해결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검사 대비 그 양성으로 판정받은 분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많이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1,500명을 넘어선 수준이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0여 명, 그리고 네. 일본은 그 크루즈선을 제외하면 180여 명 정도입니다. 네, 네.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를 두고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검사 수가 워낙 적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 그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누적 검사 수가 500건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일본도 지금 한 1,400건 정도밖에 검사가 되지 않고 예. 않아요. 우리가 지금 5만 건에 비해서는 거의 뭐 미국은 뭐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예. 일본도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 환자 수에 대한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현재 그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보다는 오히려 계절 인플루엔자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세계 2위 지금 발생 국가로 돼 있는데 네.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이 어떤 지역적인 그런 환자들의 발생이라기보다는 대형 종교 집단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라는 그런 특수한 면에 의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혹시 우리가 뭐 확산세가 좀 꺾이더라도 네.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질병은 이제 해외 유입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구의 그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그 사회적 감염, 지역 사회 감염 양상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또 다른 그 지역사회 감염 그 이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떤 환자 발생 양상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내에서 13번째 사망자가 대구에서 네.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종전에 그 과거력상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아마 당시 이제 의료진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질병의 중증도라든지 그런 우선순위상에서 당장 그 병실에 그 격리 입원되기보다는 당분간 좀 자가격리를 예.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을 좀 관찰하자는 그런 아마 그 그룹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폐 그 질환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과의 인과성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의료진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사실 예. 어제도 우리 그 중앙 그 임상 저 TF죠 예.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건강하고 평소에 면역 기능도 잘 관리가 되는 그런 분들은 이 질환을 감염이 되더라도 크게 그 진행이 되지 않고 경미한 상태에서 치료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반면에 그 고령자들 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 그 많은 감염자가 발생이 되는데 현재 병실이 충분치 못해서 일부는 또 자가격리를 지금 또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의 어떤 중증도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경증 환자와 또 중증 질환자에 대한 분류가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어떤 이 입원 진료에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함으로써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던 청도 대남병원의 내부 모습이 공개되기도 네. 했었는데 사실 치료 여건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정부가 격리 치료 중이던 60명 전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해서 네.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여전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청도 대남병원이 그 폐쇄병동이면서 또 정신질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기관이어서 네. 일반 다른 급성병원 또 1인실, 2인실 있는 병원들과는 진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 감염된 분들을 진료하도록 또 코호트 격리하다 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이 위생 상태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저 병실 내에서의 그런 저 면역 기능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 네. 보강이 돼야 되는데 네. 취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이번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격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조치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창원에 있는 한마음 창원병원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한 지자체에서 새로운 방식의 선별 진료소를 좀 운영을 했어요. 네.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던데 네, 이게 네.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종전에는 그 선별진료소 앞에서 전부 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네. 검체를 채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료진과 또 이 검체 채취를 받는 분 간에 그런 저 보호복을 갈아입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격리 조치에 따른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차 안에서 그 앉은 채로 예. 검체를 채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검사 방법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예.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의 입장이나 또 그 이 채취를 또 이렇게 그 검사를 받는 그 환자 입장이나 네. 훨씬 더 간결하면서도 시간도 적게 들고 또 그 이런 선별 진료소로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간편성이 있어서 네. 오히려 이 감염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코로나 3법 이 국회 네.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어떤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 또 검역법, 의료법 이 세 가지 법률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심 환자에 대한 그런 관리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역학조사관도 현재 중앙에 그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인력이
30명에 불과했는데 그 인원을 100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이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검역법에서는 이제 그 의심이 그저 감염이 의심되는 그런 그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 출입국 과정에서의 강제적인 그 출국 조치 또 입국 제한 조치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네. 또 의료법에서는 그 요번에 그 의료 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그런 측면들이 좀 더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구 의사회장에 절절한 호소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전국의 의료진들이 속속 대구로 모여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의료적인 공백을 메우기에는 좀 태부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 현재 대구의 그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진료받는 분들 또 병상을 또 조정하는 문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죠. 네. 또 특히 그 의료진들도 이제 감염이 돼서 격리가 되고 또 한 사람만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되신 또 의료진들도 함께 격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상이고 예. 또 이분들이 보호복을 입고 진료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평상시에 그런 진료 환경에 비해서는 몇 배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인력들을 적게 충족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 그 이 의과대학생이나 간호대학생들이 또 전염병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의사의 지도하에서 그 전염병 관리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도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 헌신에 좀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 또 3차로 귀국했던 우한 그 교민들께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음성이었다고 양성으로 또 그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네.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네. 좀 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지어는 완치가 돼서 태어나신 분들도 또 댁에서 생활하시면서 또 그 양성으로 또 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고요. 생활을 하실 때 역시 위생수칙 잘 지키시면서 생활하시고 네. 자신의 어떤 건강상의 이상 징후 여부를 좀 면밀히 관찰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그 1339라든지 네. 또는 지역의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적절한 안내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보니까 손조심 현상이 좀 사회적인 그런 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만지게 되는 뭐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네. 버스 손잡이, 지하철 네, 손잡이 네. 이런 것들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혹시 만지게 되더라도 네, 좀 장시간 만지고 있었다고 네, 하더라도 네. 손만 네. 잘 씻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사실 우리가 뭐 물건을 만져도 예. 그 물건을 만진 손이 얼굴 근처에 이제 안 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얼굴 근처에 안 오게 하는 방법은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예. 손이 오다가도 멈칫해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그 외부에서의 활동이 있은 후에 실내에 들어갈 때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이 그런 저 개인 위생 또 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생활화하라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그 품귀 현상에 대응에 나서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아직 현장에서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전에 네. 그 지역에서 마스크를 배정한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돼서 가보지 못했는데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마스크를 이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체국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정부가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비품 마스크를 계속해서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공급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네. 전망을 하신다면 짧은 기간에 수습이 된다면 언제까지 갈 거다? 아니면 좀 길게는 네. 언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네, 네. 생각하세요? 일단 예. 현 상황을 먹고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 오늘까지의 환자 발병 양상을 보더라도 그 대구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은 상당히 국소적이었고 예. 또 우려했던 그런 이 집단 발병 기관들 예를 들어서 7곡의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또 온천교회라든지
또 뭐 미랄의 그 사랑의 집인가요? 맞습니다. 예. 뭐 거기도 지금 그 추가적인 환자 발병 양상이 지금 없고요. 또 신천지 교회에 관련됐던 그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네. 과천이라든지 아직까지 추가 환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타 지역에서의 질환들이 잘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는 사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회 쪽은 현재 그 의심 증상 있는 검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쪽의 검사 결과가 현재까지 검사한 그 이 검사건 대비 양성 그 판정률이 82%나 돼요. 그러니까 그 현재 그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검사가 다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확진 양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부가 당초 대구에 이제 그 이 방역 그 대책본부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네. 4주 이내에 대구의 어떤 저 상황을 좀 진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또 예기치 못했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이 되면서 또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동시다발적 생기는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 대구 신천지교회 상황을 보면서 많은 그런 이 종교 활동이라든지 또는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외부 행사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그 스스로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적어지면은 역시 이 질병이 그 전파되는 감염이 되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더 이 긍정적인 그런 신호들을 여러 군데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내 전망은 그렇고요. 끝으로 이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좀 계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전망도 있던데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전망은 뭐 많은 연구기관들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의 증상이 한 80%는 경미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그냥 그 경미한 상태로 지나면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배출된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확진을 받지 않게 되면은 점점 더 이 감염되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인구의 한 많게는 60% 70%까지 감염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의 감기와 같은 토착화된다는 그런 예측을 나오는 건데요. 한번 좀 더 이 질병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